안녕하세요. 타로 서윤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때 처음으로 올린 영상을 올려놓고 다시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보는 영상 작업이라 사실은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주변에 이제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타로 마스터 선생님들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참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처음 만든 영상이니까 그냥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앞으로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타로 카드 제너럴 리딩으로 만나 뵐 테니까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채널 오셔서 리딩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음, 그 세상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잖아요. 요즘 이 영성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영성계에서는 사랑을 보통 카르마 사랑, 소울메이트, 그리고 트윈 플레임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분류표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을 거쳐서 다가오는 사랑의 모양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타로 카드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트윈 플레임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면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나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서라도 나를 깨어나게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서렌더 단계도 있고 뭐 마지막에 뭐 분리 세퍼레이션 단계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유니언 단계도 있다 뭐 이런 단계들을 구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트윈 플레임이라는 건 결국은 내 인생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온 인연 같거든요. 물론 카르마, 소울메이트 다 마찬가지지만 트윈 플레임은 인생에 딱 한 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박살나기 때문에 인생이 박살이 날 정도로 강렬한 인연이기 때문에 한 번일 수밖에 없다. 한 번이다, 뭐 두 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픈 사랑을 겪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소위 지옥문을 헤쳐나왔다고 하죠. 저도 지옥문을 헤쳐나오고 보니 스스로를 치유했던 많은 치유 도구들이 있었어요. 많은 도움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타로 카드가 제게 준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그 타로 카드라는 건 결국은 미래를 예측한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마음, 내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내면의 어려움이나 이 사랑의 깊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쉬울 수가 있는데 내가 말을 좀 삼키는 성향이 있고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성향이 있고 이런 표출을 할 때 자유롭게 표출하기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거르고 걸려서 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 감정이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거를 밖으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타로 카드만큼 그걸 거울처럼 보여주기에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내면의 어떤 그림, 내 내면의 지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고, 상대방은 지금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고, 내 감정은 어떤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타로 카드에 투영되어 나옵니다. 자, 그럼 참 신기하죠. 타로 카드는 왜 그런 게 나올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에너지이고 파동이거든요.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고 서양권에서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에너지 혹은 뭐 프라나 이런 말로도 하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진동, 주파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 중에 둥둥 떠 있거나 혹은 시간, 공간, 어떤 차원을 건너서까지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직관의 영역으로만 혹은 직감의 영역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상대방 속마음 제너럴 리딩 왜 보시나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뭔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느낀 감정이 맞는지 혹은 내가 지금 지나친 오지랖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보이지 않지만 미묘한 그런 것들이 그런 파동과 에너지들이 이 타로 카드에는 찍혀져 나와요. 그거를 예전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동시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이렇게 타로 카드의 그림으로 찍혀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에 참 좋은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미묘하게 느끼는 것들 사실은 진실이지만 이게 진짠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들여다보기에 좋은 하나의 상징 언어 체계예요. 여러분들 그 컨택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 영화를 보면 혹시 기회 되시면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언어학자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우주선, 지구에 떨어진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이제 외계인들이 마치 문어다리 같은 다리로 먹물처럼 쫙 뿌려가지고 허공에다가 어떤 원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원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뭔가 해서 해석해 봤더니 결국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인데 그 언어가 어떤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나타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그 언어학자의 입장이 마치 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타로 카드라는 건 하나의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타로 카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신기? 무속인 분들의 그 신기 있죠, 신기. 신을 모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이라면, 그 당군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직감. 또 직감의 영역이라는 거는 카드를 보면 볼수록 더 세밀해져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타로 카드는 네, 상징의 언어고 직감을 갖고 있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관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좋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혹은 내 삶을 들여다보는 어떤 타로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타로 카드로 많은 치유를 받았고 또 치유를 받는 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이 타로 카드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이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카드는 주역 타로 27번 산리라는 개입니다. 2번은 63번 주역 타로에서 수화기제라는 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6번 지풍승이라는 괴고요. 이건 31번 택사남이라는 괴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끌림이 있는 괴 혹은 뭔가 나를 끌어당긴다, 나를 왠지 잡아당긴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를 왼손으로, 오른손 말고 웬만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뭔가 내가 끌림이 느껴지는, 나를 뭔가 쫙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괴에 집중하셔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나와 맞을지. 그러면 카드 번호 뽑아주시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 분들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산내라는 카드고요. 먼저 카드 배열 순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 3장의 카드는 1번 분들의 외적인 외모에서 풍겨지는 매력이고요. 이 아래 3장의 카드는 1번 분들의 내면, 내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매력. 그리고 이 위 3장의 카드는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1번 분들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혹은 생각하는 분이 없다면 반대성, 그러니까 이성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에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장의 카드는 1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뽑았습니다. 자, 먼저 1번 분들은 매력에서 지금 산지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산지박이란 카드는 위기, 힘듦, 깎여나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산이 깎여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외적인 매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1번 분들은 최근에 조금 힘든 일을 겪었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약간 지쳐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게 이성들에게 부정적으로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내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뭔가 다가가서 뭐라도 하나,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산지박이란 카드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산지박이란 카드는 위에 양효가 하나고 아래는 다 음효예요. 그래서 남자 1명에 여자가 5명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괴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딩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남자 하나에 여자가 5이니 인기가 참 많겠구나, 주변에 여자 정말 많겠다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 혹은 여자분이셔도 여성이 많은 회사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는 힘듦, 어려움, 뭐 고통의 시간, 깎여 나감의 시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성분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중활이라는 카드는요, 아주 화려하고 밝고 따뜻하고 또 열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주목을 끄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가득히 넘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매력에서의 화려함 그 자체를 뜻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하다,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동시에 열정적이고 뭔가 사람이 따뜻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산수몽이라는 개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산지박이라는 개와 산수몽이라는 개가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나보다 아랫사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어서 뭐 하나라도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매력을 갖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적인 매력을 한번 볼게요. 내적인 매력으로는 처음 지금 나와 있는 게 천례무망이라는 괴가 나와 있거든요. 천례무망괴는 운명에 순응하는 카드예요. 자연에 순응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많은 욕심을 갖고 있어도 그걸 세상에 드러내고 펼치고 당장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괴거든요. 그래서 그 1번 분들은 아마도 내적으로 음, 아주 욕심을 많이 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분투하면서 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뭔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옆에 지금 산회이라는 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수련자의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을 가진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혼자서도 자기 시간을 잘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이성분들에게 많이 기대고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기 관리와 개발에 힘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풍천소축이라는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천천히 자신의 것을 쌓아가는 부분이 참 매력적인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풍천소축은 뭔가 조용하고 부드럽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의 모습으로 봤을 때 뭔가 운명에 순응하고 주변 사람들과 동화돼서 잘 지내면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의 것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아주 멋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의 외면적 모습에서 산지박 이런 깎여 나감의 모습도 스스로 혼자 수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이성분들에게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거든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치대고 징징대고 그러면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내면을 가꿔서 조금씩이라도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조차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더 돼주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 분의 감정을 한번 볼게요. 혹시 그 1번 분들을 지금 짝사랑한 분이 계실까요?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1번 분들이 모르시겠죠?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괴는 이 세상의 괴를 봤을 때 1번 분들을 지금 좀 흠모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 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43번의 택정쾌 그리고 38번의 확택큐 이 두 장으로 봤을 때 뭔가 1번 분들을 봤을 때 뭔가 철벽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택정쾌는 어떤 결정, 단호한 결정, 뭔가 선을 긋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택큐, 우린 참 다르구나. 너와 나는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감각을 갖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화택큐에는.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이런 철벽,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린 참 다르구나.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25번 천리무망이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지금 보이시나요? 아이가 꽃을 정말 순수하게 소중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순수한 애정으로.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 사이 어떤 벽을 느끼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정말 순수하게 좋다. 너라는 사람 정말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일본 분들 주변에 지금 일본 분들을 흠모하는 어떤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원래 많거나 아니면 일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는 New Love와 Unrequited Love가 나왔는데 New Love, 새로운 사랑이 지금 다가오고 있대요. 새로운 사람이 당신의 로맨틱한 감정을 휘젓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새로운 사랑이 일본 분들에게 다가올 건가 봐요. 시작될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unrequited love. 이거는 짝사랑이기도 하고 감정의 크기, 높낮이, 고저가 조금 안 맞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there's not enough attraction or chemistry to keep this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에는 충분한 매력이나 케미스트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위에 상대방 분의 감정과 연관지어서 보니까 이 감정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짝사랑 같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되게 안도하고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러긴 하지만 안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벽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1번 분들을 짝사랑한 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unrequited love가 나온 것 같고 그 지금 1번 분들의 그런 매력, 외적인 매력, 내적인 매력에 빠져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으니 그 새로운 사랑을 또 준비해 보라라는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금 감정의 높낮이는 맞지 않지만 또 이 unrequited love가 new love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알 수 없겠죠. 자, 1번 분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도 알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에너지가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도 지금 샀네. 이 카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련자의 카드, 자기 개발의 카드와 같거든요. 이건 이제 그 그림으로 나와 있고, 이건 수묵화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괴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자기 개발하고 다스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리딩을 통해서 1번 분들이 앞날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보니까 이번 분들은 참 매력이 다양하게 많으신 분 같거든요. 내적으로 가진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먼저 카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번 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뽑으면서 제가 위는 외적인 매력, 아래 세 장은 내적인 매력, 그리고 이 세 장은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는 감정, 이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번 분들을 향해 이성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먼저 이번 분들은 처음에 매력에 대한 카드에서 화택규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 화택규는 너와 내가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괴사거든요. 근데 그게 매력에 나왔다. 이건 뭐냐면 너와 내가 너무 다른데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끌린다. 이렇게 다른데 끌릴 수가 있나? 너 진짜 매력적이다. 나와 다른데 이 다름에서 난 정말 매력을 느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 이성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괴사부터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느낌을 먼저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괴는 풍천소축, 조금씩 쌓아 올려 나가는 괴예요. 이거는 뭔가 사람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사려 깊으면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나랑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실한 부분이 참 매력적인 이번 분들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외적인 매력에서 지금 51번 괴는 이거는 깜짝 놀라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중래진이라고 해서 번개가 내리치는 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택교 개와 뭔가 동일한 선상에 같은 의미를, 비슷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분들이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번 분들의 매력은 뭔가 깜짝 놀라게 한다, 화들짝 놀라게 한다,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 인사이트를 준다,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외적인 매력에서 좀 놀라게 하고 다른 데 끌리게 하고 좀 확 뭔가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면을 한번 볼게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내면은 먼저 산수무, 이거는 아이를 나타나는 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 같다, 내가 지켜주고 싶다, 뭔가 조금 보듬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싶다, 그런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괴사거든요. 그래서 아이 같은 데서 뭔가 순수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하는 이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36번 개는요, 이건 내풍항이라고 해서 뭔가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참을성과 인내심, 성실함. 아까 그 풍천소축이란 이 개와 좀 유사한 느낌이 있죠. 이 개도 이렇게 사람이 그 노를 저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조금씩 쌓아 올리는 개거든요. 이거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 한결같이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해내야만 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온 매력은요. 이건 중수감이라고 해서 물 속의 물이에요. 물이 두 번 겹쳤죠. 뭔가 사람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건 어떤 생각, 사고방식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서 생각 속의 생각이라 뭔가 사람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상담도 잘해줄 것 같고 예술적인 영감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정신세계가 발달한 분들한테서 이런 중수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분들은 내면이 굉장히 대단하다. 보세요. 내면이 아이 같아요.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근데 동시에 내면이 엄청 깊어요. 아이인데 깊어요. 아이인데 철학을 해요.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 사실은 이렇게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기만의 사상과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제가 사랑하거든요. 이번 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줄 알고 한결같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내면을 가지신 이번 분들인데 외적인 모습은 뭔가 놀라게 하는 나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주는 개가 외적인 매력 3개 중에서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분들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분들이 느끼는 감정 한번 볼게요. 자, 먼저 57번 중풍송개는요. 그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번 분들한테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뭔가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특정하는 대상이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한 상대방이 없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이성들이 나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떼려야 될 수 없구나. 정말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서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겠구나. 이런 감정들을 상대방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49번 개는 택화역이라는 괴인데요. 이거는 상황을 180도 전복시킨다, 개혁한다, 급진적이다 이런 느낌인 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 이 괴사가 떴다. 뭔가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지금 있는 모습 말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어오신 상태 같아요. 좀 운명이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나온 7번 지수사 괴는요. 이 괴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수대 같은 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쏟아지는 이 물이 어떤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분들을 봤을 때 많은 감정들, 욕망들, 욕구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색깔도 보면 지금 붉잖아요. 그죠? 약간의 어떤 열정, 열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이성적 매력을 충분히 이번 분들에게 느끼고 있다라는 괴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 분은 우리는 운명이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감정이 크다. 이성적 감정, 이성적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는 첫 번째, give your relationship a chance. 당신의 관계에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안 주고 계시나요, 지금 이번 분들? 혹시 뭔가 지금 만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마음에 드는 분이 있는데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면, 뭔가 여지를 줘봐라, 기회를 줘봐라,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지금 택화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고, 이성적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의 외적인 매력으로 우리는 다르다, 이런 계가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이번 분들이 조금 여지를 안 주고 있지 않나? 좀 더 틈을 보여도 괜찮은데 틈을 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조언으로 보니까 디셉션, 이건 가면이거든요. 사기, 가면 뭐 이런 뜻인데, 누군가 someone is wearing a false self mask, 잘못된 거짓 자아 가면을 이 관계에서 지금 쓰고 있대요. 이게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이번 분일 수도 있어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그 감정에서 택하여 관계를 좀 180도 전환시키자, 이런 감정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 택화역화도 연관이 되고, 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좀 기회를 줘보자, 이런 조언이 함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도움 되셨을까요? 이번 분들의 매력이 앞으로도 이런 외적인 매력, 내적인 매력 보다 더 깊어지고 커지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의 매력을 제가 카드를 뽑으면서, 먼저 위에 3장은 외적인 매력, 아래 3장은 내면적인 부분의 매력, 여기 위에 3장은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느끼는 감정, 혹은 그 특정한 상대가 없으시다면 나와 다른 이성이 3번 분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번 분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감수성이 넘치고 뭔가 감성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소녀소녀하고 좀 아주 성숙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우선 딱 봤을 때 굉장히 감수성이 넘친다, 교감이나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공감 능력이 좋을 것 같고 아주 여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3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건 소년과 소녀의 그런 어떤 교감에 대한 카드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 지금 또 한편으로는 교감이 전혀 안 되는 지금 보면은 엄청난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도인의 카드인데요. 달라요, 지금. 그죠? 네, 완전히 다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사상, 그런 신중하게 사고하고자 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봤을 때 언행에 신중함이 있고, 또 외부 자극에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3번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적인 매력에서 이 산지밖에가 나왔는데, 산지밖에는 사실 힘듦,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해요. 커다란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지고 흩어져 내리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외적인 매력에서 이런 산지박이 나왔다.
그러면 3번 분들이 뭔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성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켜주고 싶달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31번 이 택사남 개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뭔가 소녀 같고, 그래서 감성적이고 힘들어 보일 땐 지켜주고 싶은 그런 외적인 매력을 지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아주 많이 기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3번 분들은. 네, 3번 분들은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 몰아치듯 쏟아내기보다는 다정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성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내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반되는 매력을 가진 3번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중수감캐와 중화리가 나왔어요. 물속의 물과 또 두 개의 불이거든요. 불이 겹쳐 있는 괴예요, 이건. 참, 그러면 봅시다. 자, 이 괴는, 중수감 괴는 기본적으로 아주 깊고 깊은 사고, 생각, 이런 걸 의미해요. 뭔가 사람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 같고, 정신세계 자체가 아주 깊고 광대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내면이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중화리는 내면의 그런 열정과 따뜻함이 많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괴입니다. 그러면 3번 분들은 내면적으로 이런 깊이 있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외적으로도 그 내면의 열정 자체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굳이 MBTI로 나뉘자면 E와 I의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35번의 이 화지진 괴는요. 뭔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긍정적이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발전적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괴예요. 그래서 봤을 때 긍정적이고 내면의 열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 3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겉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소년대, 그죠? 소녀고 뭔가 감성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내면의 깊이가 내면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질들이 더 뭔가 큰 분들이 3번 분들 중에 많으신 것 같네요. 자, 이런 3번 분들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이 느끼는 감정을 볼게요. 상대방 분이 느끼는 감정은 풍천소추, 화태규, 내풍항 이렇게 가는데요. 먼저 풍천소추의 개는 지금 그림으로 봐도 보이시죠? 꽃 하나를 들고 있는데 지금 하트를 들고 있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뭔가 슬픔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 풍천소축은 원래는 그 천천히 쌓아져 나간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 천천히 쌓아져 나가서 성실히 진행해 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카드에서는 풍천소축이 조금은 빨리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픔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화태큐 사막에 있는 선인장과 연못에 있는 연꽃 입장이 달라요. 그죠? 사는 서식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 분은 지금 3번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너와 나의 입장이 달라서 참 씁쓸하다 이런 감정을 좀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태교계는 단순히 너와 내가 달라서 이제 그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감정은 흔들려요. 근데 감정은 흔들리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가가거나 완전히 놓을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내 기준은 못 벗어나는 괴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은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3번 분들께서는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게 왜 다가오다가 갑자기 차가워지지? 말은 부드러운데 왜 행동은 좀 다르지? 연락은 하는데 왜 책임은 피하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게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상대방 분이 화태큐라는 괴사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감정에서 내풍황이 나왔는데 내풍황 괴는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다. 자,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봤을 때 3번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오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오래되었다, 한결같다 라는 의미가 있는 부부의 괴거든요. 부부.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기간이 긴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 괴사와 연결지어 봤을 때 우리의 관계가 오래되었고 많은 시간 쌓아져 왔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았고 풍천소축이잖아요. 짧게 쌓인 거잖아요. 원하는 것만큼 뭔가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 너와 내가 다름을 느낀다. 그렇지만 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늘 한결같을 것이다. 이런 감정을 지금 상대방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선으로 봤을 때 아마 오래된 연애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 나는 연애 중이 아닌데요. 연애 중도 아니고 지금 썸을 타고 있거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3번 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이성분들이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 진전도 빨랐으면 좋겠고 뭔가 휙휙 원하는 것만큼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큼 되지는 않고 좀 뭔가 상황의 어려움, 너와 나의 차이,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 특정하는 그런 대상이 없으신 분들도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이성들이 봤을 때, 뭔가 산부분들과의 관계에서 빨리빨리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감정을 느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 일이라서 그렇지만 아마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황적인 그런 이유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언을 보면 인게이지먼트, 약혼 카드와 pay attention to the red flag, 어, 레드 플래그. 이건 주의할 사항이잖아요. 뭔가 그런 빨간 깃발이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레드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주의를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당신의 러브 라이프가 더 높은 수준의 헌신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레드 플래그가 있어서 그 사인들이 당신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이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조언하고도 뭔가 연관이 되는데요. 오랜 연애를 해서 늘 한결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관계는
인게이지먼트, 약혼 수준으로,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진짜 결혼 약혼? 이건 아니겠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수준으로 관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상대방 분의 감정에서 풍전소축의 화택교잖아요. 이런 레드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3번 분들 리딩을 들으시는 3번 분들마다 제각각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상대방 분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뭐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레드 사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3번 분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리딩이었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내면의 깊이가 외면적 매력보다 더 깊고 넓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온 조언과 상대방 분의 감정 고려하셔서 또 더 발전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 택사남 괴를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 위 3장의 카드는 4번 분들의 외적인 매력입니다. 그리고 아래 3장의 카드는 4번 분들의 내면적인 부분의 매력이고 이 3장의 카드는 4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 혹은 그런 상대가 없다면 일반적인 이성분들이 생각하시는 4번 분에 대한 감정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4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네요. 자, 먼저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뢰복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풍승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이 카드는요. 내가 그간의 모든 어려움, 어두움의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양기 하나, 밝음 하나가 솟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예요.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하려 하고 새로운 운이 열리는 괴인데요. 이게 외적인 매력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4번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와서 좀 회복 중이구나 하는 게 외면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힘든 시기 다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대운이 왔구나 이런 감각을 외적으로 드러내실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제 전환점, 뭔가 회복의 시기가 왔구나. 좀 다행이다. 이런 느낌들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괴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느낌을 주는 괴거든요. 그래서 아마 4번 분들 중에서는 지금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61번 이 괴는요. 지금 보시면은 한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거울에 지금 본인의 모습이 비치는데 그게 본인일지 그게 또 다른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외적인 매력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이 4번 분들이라는 분들은 나의 내면을 나를 거울에 비춰 닦고 닦아서 어떤 깨달음, 통찰에 이른 사람이구나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깨달은 게 많은 사람. 뭔가 많은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런 매력을 외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한번 봤더니 내면은 자 31번 택사남. 택사남을 고르셨는데 택사남이 나왔어요. 내면에. 참 신기하죠. 지금 제가 4번째 리딩인데요. 앞에서도 산내일을 고르신 분들의 괴사에 산내이가 떴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루는. 네. 아무튼 택사남을 고르신 분들의 내면의 첫 번째 매력으로 나온 게
이 택사남인데, 이 택사남은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감정인과 동시에 또 어떤 깊이 있는 교감, 다정한 교감, 어떤 다정한 소통,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정한 교감이 가능하고 공감 능력이 깊으며 소통을 다정히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4번 상수문 괴가 나왔는데, 이 괴는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괴거든요. 그래서 깊은 공감 능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뭔가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괴는 23번 산지박의 괴인데요. 이건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이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깎여져 나가고 있죠. 이거는 커다란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예요. 근데 그게 내면적인 매력에 떴다는 건 이 어려운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그 부분이 내적으로 승화되어서 어떤 매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매력의 풍택중부, 어떤 지혜로움, 성숙함이 드러나는 분들이신데, 아마 그게 이 내면적으로 산지박의 시기, 꺾임, 힘듦,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깨달은 그런 모든 것들이 승화되어서 이런 풍택중부의 단계에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지박해가 깎인다고 해서 사실 나쁜 개는 아니거든요. 이게 깎이고 깎여서 어떤 본질만 남았더라. 근데 그 본질은 깊고 깊은 어둠의 시기를 통과해야지만 알 수 있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어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암튼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뢰복, 지풍승, 풍택중부, 그리고 이 산지바의 괴를 봐서도 뭔가 그간에 어려움의 시기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같은 순수함과 다정한 공감 능력을 지닌 매력이 깊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볼게요. 자, 4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감정이 굉장히 명료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볼게요. 57번 중풍손, 49번 택화요, 63번 이거는 완성을 뜻하는 수화기제거든요. 자, 이거는요, 내가 너에게서 운명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 따라 이렇게 흘러가겠지.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나는 택하여 커다랗고 긍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변화를 꿈꿔. 너와의 관계에서. 그 변화는 63번. 너와 나의 완성이야. 너와 나의 관계에 어떤 완성을 나는 꿈꿔. 너무 명료하죠. 오랜만에 명료한 감정이 나왔는데, 명료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아마 4번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괴사, 이 택사남도 사실 연애하는 카드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달콤하고 다정한 연애를 하는 그런 카드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별과 별이 서로 다정하게 교감 중이죠. 이 택사남 카드가 나온 것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의 감정들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달콤한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4번 분들에게 끌림과 어떤 운명적 연결을 느낀과 동시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흐름에 순응해서 이렇게 흘러가야지, 너와 나는 끊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흘러갈 거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의지가 있으세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떤 거다? 완성을 향한 변화이다. 이 완성은 4번 분들의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연결돼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 이제는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상대방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조언은, 자, getting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아야 한다. 너가 너의 내면 깊숙한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드러낼 때 너의 연결은 더 깊어진다. 내 자신을 드러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서로를 알게 되고 그 연결감이 더 깊어진다. 근데 참 신기해요. 타로가 이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Love yourself first.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너의 자기 존중이 너를 더 romantically attractive, 뭔가 연인적인 관계에서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먼저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스스로를 돌보는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존중하는 그 감정이 이 연애 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면 깊숙한 나의 자기 자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이 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모분들의 전반적인 매력, 그리고 상대방 분의 감정을 봤을 때는 지금 상대방 분의 감정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데 4번 분들께서 이런 산지박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내 자기 자신, 자기 존중감, 혹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감정들을 조금 놓치고 있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매력에서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회복의 에너지가 보이지만 아직 그 내적으로 깎여서 나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존중감, 그런 감정들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그걸 함께 쥐고 가면서 풍파를 견디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을 회복하면 상대방 분의 이런 감정도 조금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고 4번 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심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4번 분들은 다정한, 그리고 나를 깊게 생각해주는 연애 상대와 함께 또 그간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회복하는 단계에서 깨달음을 크게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리딩 참고하셔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